노동관계법, 노동법. 노동법은 그 자체로 법은 아니에요. 예. 노동법이라는 것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노동법은 그 자체로 개별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그냥 통칭으로 노동법이라는 것을 설명하는 거예요. 노동법의 특징, 동그라미 2번만 하세요. 근대 시민법의 원리를 수정하였다. 부정이 아닌 수정. 이렇게 시험 문제예요. 근대 시민법이 뭐냐? 소유권 절대 원칙. 내 건 내 거야. 계약 자유의 원칙. 내 마음대로 계약할게. 정부 끼어들지 마. 과실 책임, 자기 책임의 원칙. 노동자가 일하다가 다치면 너 다쳤으니까 네가 치료해. 그리고 네가 알아서 나가든지 말든지. 그게 아니라 수정은 뭐냐? 소유권은 상대적인 거다. 우리가 산이 있더라, 산에 내 땅이 있더라도 사람들 지나갈 수 있잖아요. 그죠? 그죠? 다 지나갈 수 있잖아요. 계약은 공정해야 된다. 너가 아무리 독점 기업이라도 뭐 10원 주고 일 시키면 안 된다. 계약은 공정해야 된다. 사람을 시켰으면 도의적인 책임 이런 거 다 같이 져야 된다. 그래서 무과실 책임 원칙. 이게 수정이에요. 네, 넘어가고요. 9페이지 상위법 우선의 법칙이 헌법이 제일 세고요. 그 다음에 법률, 명령, 단체계약, 취업규칙, 근로계약, 사용자의 지시. 신법이 우선이에요. 먼저 최근에 생긴 거. 특별법이 우선이에요. 남녀 고용과 일가정에 대한 제한 법률 있잖아요. 이게 특별법. 왜냐하면 어떤 법률이 있으면 거기에 특별로 따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잖아요. 그래서 특별법이 우선이에요. 유리 조건의 원칙. 10페이지. 10페이지 유리 조건의 원칙. 예를 들어서 우리 회사의 취업규칙에는 연차가 20일이에요. 그런데 법률상은 10일이잖아요. 그런데 상위법인 근로기준법에는 15일이잖아. 상위법 우선의 법칙. 그런데 취업규칙은 뭐 거의 법률도 아니잖아. 회사 규칙이잖아. 그렇지만 근로자에게 유리한 대로 한다는 거예요. 근로자에게 유리한 대로. 네, 근로기본권 이거는 잘 나와요. 별 3개인데 외우세요. 단결권, 단체교육권, 단체행동권. 한번 읽어보시고요. 근로기회 청구권, 생활비 지급 청구권. 돈 달라. 일을 주지 않으면 돈을 달라. 그래서 실업급여 주는 거예요. 12페이지에 보충적 파생적 내용. 국가고용중지능은 적정 임금의 보장, 근로조건의 기준의 법정주의, 차별 근로자의 보호 및 차별대우 금지, 연소자 근로자의 특별보호, 국가유용자 등의 근로기회 우선 보장, 장애인에 대한 근로기회 우선 보장. 뭐예요? 장애인. 분명히 장애인은 장애인법에 대해서 따로 하지만 이 노동법의 원칙에는 들어가지 않아요. 그거 장애인이에요. 그 답은 장애인이에요. 예, 넘어가고요. 근로 3권의 제한. 14페이지. 근로 3권은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본을 위해서 법률로서 제한할 수 있다. 법률로. 하지만 본질적인 내용은 침해할 수 없다. 공무원 등에 대한 제한. 이거 별 3개. 공무원인 근로자는 3가지를 다 가진다. 근데 뭐? 법률이 정한 자에. 그러니까 공무원은 못 가지는데 법률이 정하는 자에 대해서는 가진다는 거예요. 누구? 주로 우체국 공무원들. 노동사건 가져요. 공무원은 노동운동이나 그 밖의 공무 외의 일을 위해서 단체 행동권을 해서는 안 돼. 다만 사실상의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예외로 한다. 국회 청소 노동자들이 정규직 됐잖아요. 근데 거의 그냥 청소만 하잖아.
그죠? 그런 사람들은 단체 노동 상권을 보장한다는 거예요. 응? 리을 중요해요. 별 3개. 법률이 정하는 주요 방위산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단체 행동권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제한하거나 인정하지 않을 수 있다. 전쟁이 났는데 LIG, 넥스원, 하나 얘네들 파업해요. 전쟁이 났는데. 그럴 수는 없잖아요. 전쟁이 났는데. 이해되셨죠? 네, 넘어갈게요. 다음은 근로기준법. 이게 이제 처음에 이제 근로기준법인 거예요. 처음에. 네. 모든 법은 용어가 제일 중요해요. 용어가. 네, 용어에서 한 문제씩 나와요. 용어 정의.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네, 이거 별 3개 해주세요. 별 3개. 아, 그럼 근로기준법이랑 근로자의 정의가 다른가? 다른 법들은? 다를 수 있어요. 직업훈련이랑 실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법률이 있거든요. 거기는 근로자의 정의가 취업한 근로자와 실업자도 근로자라고 해요. 여기 오른쪽 박스 볼게요. 박스, 왼쪽 하단부터 근로자란 임금,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하라. 사업장에, 이거 근로기준법이죠. 근로복지기본법에는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고용정책기본법은 누구도 해야 돼요? 실업자에 대해서도 해줘야 되잖아. 고용정책은. 그쵸? 여기 보면 고용정책기본법은 근로자란 사업주에게 고용된 사람과 취업할 의사를 가진 사람 말한다. 직업훈련은 근로자만 시켜요? 아니죠. 실업자도 시키죠. 직업훈련법도 그래요. 네? 여기 국민평생직업능력개발법에는 근로자나 사업주에게 고용된 사람과 취업할 의사. 그렇죠? 남녀고용평등법. 이런 사람의 여기에도 똑같죠? 근로자나 사업주에게 이렇게 써있죠? 노동조합법. 여기에 보면 근로자라 함은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임금, 급료, 기타 이외에 준하는 수입에 의하여 생활하는 자를 말한다. 근로기준법이랑 뭐가 달라요?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해요. 근로기준법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해요. 이게 법이 만들어질 때 노동조합법을 좀 제대로 했어야 되는데 그걸 따르지 않은 거죠. 나머지 법은 이렇게 써 있어요. 나머지 법에는 근로자랑 근로기준법에 따른다. 근로자랑 근로기준법을 말한다. 근로자랑 근로기준법에 대한 얘기를 한다. 라는 거예요. 아, 남녀고용평등법, 직업훈련법, 고용정책기본법은 취업자, 실업자인데 나머지는 근로기준법의 근로자이고 노동조합법만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답은 뭘까요, 그러면? 노동조합법을 고르시면 돼요. 어렵죠? 어렵지만 답은 정해져 있다. 노동조합법. 왜? 직업의 종류에 불문하고거든요. 근데 이거를 내가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렇게 얘기하고 저는 꼭 이거 시험 내거든요. 꼭 반 이상 틀려요. 그리고 이의 신청해. 근로자랑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맞지 않냐? 맞지 않냐고? 맞죠. 그건 근로기준법에 맞는데 노동조합법은 틀리다. 시험이 그렇게 나와요. 네,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지 않는 것은 28페이지. 총칙은 빼고요. 한번 읽어보세요. 아, 이거 더 헷갈리겠다. 네. 네.
30페이지. 자, 이거는 상식적으로 알아두세요. 네. 4주, 저기. 일주일에 우리 몇 시간 일해요? 40시간 일반적으로. 더, 조금 읽고 더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일주일에 15시간 미만, 15시간 미만이면 주유랑 연차를 저기 주지 않아도 돼요. 주유랑 연차를. 일주일에 15시간 미만인 사람은. 그래서 아르바이트생을 뽑았어요. 월요일날 3시간, 화요일날 3시간, 수요일날 3시간, 목요일날 3시간. 그럼 12시간이잖아요. 4일이니까. 금요일날 2시간만 고용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주유랑 연차를 안 줘도 돼. 네? 그죠? 이 사람들을 단시간 근로자라고 해요. 죄송해요. 단시간 근로자에 대한 근로조건이라고 해요. 단시간 근로자는 1시간이라도 적으면 단시간 근로자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네, 금지 제한, 위약 예정 금지, 전차금 상계 금지, 강제 적응 금지, 해고 등에 대한 제한이 있는데, 위약 예정은 뭐냐? 너 1월 1일부터 12월 30일까지 계약했는데 그때까지 일 안 하면 너 돈 얼마 내야 돼? 안 돼. 위약했다고 뭐 얼마나 너 돈을 매기거나 안 돼. 전차금 상계, 미리 빌려주거나 받은 거 임금으로 까지 못해요. 네? 강제적응 안 돼요. 근데 취업규칙에 의해서 상조회비나 이건 가능해요. 취업규칙에 따라서. 해고는 안 돼요. 무조건 안 돼요. 해고 안 돼요. 해고가 가능한 게 있어요. 그게 경영상 이후 해고의 제한. 네, 별 3개 해주시고, 사용자가 경영상 이유에 의해서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긴박한 경영사유가 필요한데 사업의 양수 양도도 가능하다. 중요해요. 남녀의 성을 차별해서는 안 된다.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의 과반수,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 그런데 정리해고, 경영상 이유로 정리해고할 때 여기 쓰세요. 성실하게 협의하여야 한다라고 했잖아요. 이거 합의로 나옵니다. 합의로. 시험 문제. 합의 아니에요. 경영상인데 합의하면 합의 안 되죠. 예? 경영상의 긴박한 이유로 하는데 합의 안 돼요. 노동부 장관 신고해야 되는데 100명 미만 10명 이상 해고할 때 신고해야 돼요. 100명에서 999명 10%. 100명 이상 해고. 1000명 이상. 1000명 이상 사업장에는 100명 이상 해고했을 때. 10명 10% 100명. 10명 10% 100명. 알겠죠? 그러니까 10%예요. 사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100명 사업장인데 10% 10명. 그렇죠? 네, 해고 예고 32페이지. 30일분의 통상 임금을 지급하는 거예요. 해고 예고할 때. 근데 반드시 이유가 있어야 돼. 사유가. 알겠죠? 네? 근데 해고 예고 수당 안 줄 수도 있어요. 근로자가 3개월 미만인 경우. 이것도 개정할지도 몰라요. 천재지변. 회사가 갑자기 없어졌어. 벼락 맞아. 이건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한 경우 이런데 해고 예고 수당 주지 않을 수 있어요. 해고 사유를 서면 통지해야 돼. 서면. 너 다음 달부터 나오지 마. 이러면 안 된다는 거야. 서면. 근로계약도 서면.
네, 그 정도만 하시면 되고, 이행 강제금 34페이지. 네, 이행 강제금은 3천만 원 이하의 강제금을 할 수 있어요. 이행하도록. 이 친구 복직시켜. 안 했는데 3천만 원. 부과하면 무조건 내야 돼. 부과하면. 내가 노동부에서 부과했어. 3천만 원 부과했어요. 그런데 부과하고 나서 채용했어. 복직시켰어. 안 돼. 부과해버리면. 네, 이행 강제금은 매년 2번이에요. 2번. 어? 그러니까 2년을 초과할 수 없으니까 4번이에요. 이해되셨죠? 금품 청산은 14일이에요. 14일. 14일. 다만 합의를 본 경우 연장할 수 있어요. 퇴직하거나 임금 14, 예를 들어서 1월 1일부터 1월 20일까지 근무했어요. 아니, 1월 10일까지 근무했어요. 근데 월급날이 2월 10일이잖아, 보통. 그러면 14일 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원래 월급날이 2월 10일이지 않냐. 우리 2월 10일 날 줄게. 말일까지 계산해서, 그래서 오케이 그러면 돼요. 네, 서류는 3년. 서류는 무조건 3년이에요. 임금의 시효는 몇 년? 3년. 임금이랑 서류는 3년이에요. 그냥 3년이라고 하세요. 네. 계약서류, 근로계약서류는 성명, 생년월일 이런 것들이 들어간다 라는 거예요. 평균 임금 했죠. 네. 임금의 지급 방법 37페이지. 네, 다른 거 없어요. 돈으로 줘야 되고요. 그 사람에게 직접 줘야 되고요. 전액, 줄 수 있는 전액을 줘야 돼요. 다음 중 임금 지급 방법의 원칙에 하나가 아닌 것은 통화불, 1번 통화불, 2번 직접불, 3번 정기불, 4번 정액불. 정액으로 주면 안 되죠. 네? 맨날 100만원씩 주면 안 되죠. 시간의 수당 있으면 더 줄 수 있는 거잖아요. 그거만 해주시고, 휴업시당은 100분의 70 기억해주세요. 100분의 70. 임금은 3년. 기본적으로 38페이지 근로시간은 40시간 초과할 수 없고요. 8시간 초과할 수 없어요. 같은 말이에요. 네, 넘어가고요. 40페이지 휴식. 근로시간이 4시간 경우에 30분 이상, 8시간 경우에는 1시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근로시간 도중에 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12시부터 1시까지 점심시간인 거예요. 근로시간 이후에 주면 뭐예요? 그게 의미 없잖아요. 휴식이. 네? 그래서 그냥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꼬아서 근로시간 이후에 줘도 된다. 뭐 이렇게 나올 수 있어요. 예, 연차는 15일이에요. 근데 며칠 전까지는 신입에 한해서는 월차로 11개 줬거든요. 이거 대법원에서 판례가 뒤집어져 갖고 1년 후에 줘야 돼요. 1년 후에. 1년 후. 하루라도 1년 더 지나가야 돼요. 하루라도. 얼마 전에 바뀌었어요. 여성과 소년. 한번 읽어보세요. 네, 근로시간 제한 43페이지. 15세에서 18세 미만의 사람의 근로시간은 1시간이라도 적어야 돼요. 몇 페이지요? 43페이지. 여성과 소년의 근로시간 제한에서 15세 이상 18세 미만은 1시간이라도 적어야 됩니다. 그 정도 하시고요. 임산부의 보호 44페이지. 출산 전과 출산 후 90일이에요. 석 달. 예? 석 달. 쌍둥이 120일.
출산 후를 45일 이상. 둘 이상 60일 이상. 네, 그거 정도만 하고요. 넘어갈게요. 취업 규칙 47페이지. 네. 이거 별 2개 해주시고 상시 10명. 이게 중요한 거예요. 상시 10명. 10명이면 취업 규칙이 있어야 돼요. 취업 규칙의 작성 및 변경. 네? 사용자는 취업 규칙 작성 또는 변경에 관하여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자의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자 없는 경우에는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서 취업 규칙을 변경하는데, 예, 별표 치세요. 다만 취업 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동의. 의견을 들 때 불리하면 안 되잖아요. 그거는. 응? 동의. 동의받기가 어렵죠. 네, 제재 규정 48페이지. 잘못하면 돈을 까는 거예요. 감급이에요. 내가 한 번에 했을 때 1회 평균 급여가 반 정도, 1일분의 반. 내가 10만원 받는다. 8시간 근무했을 때 하루에 10만원 받는다. 그러면 하루를 5만원 깔 수 있어요. 절반을. 하지만 월로 봤을 때는 전체 10%밖에 못 가. 알겠죠? 구분해 줄 수 있습니다. 근로감독관 몇 년? 아니, 근로감독관 아니다. 명예근로감독관은 3년. 그래서 잘 모르겠으면 3. 예. 근로기준법 넘어가고요. 남녀고용평등법. 보통은 남녀고용평등법이라고 얘기하는데 원래 정식 명칭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이에요. 네, 용어의 정의. 차별이라는 것은 성별, 혼인, 가족 안의 지위, 임신 또는 68페이지예요. 출산 등의 사유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채용과 조건을 달리하면 안 된다. 니은 다른 한 성에 비하여 현저히 적고 그에 따라 특정 성에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며 그 조건이 정당한 것임을 증명할 수 없을 경우에는 뭐다? 차별이다.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차별이 아니다. 직무 성격에 비추어 특정성이 불가피하게 요구되는 거예요. 남자 락카 여자 안 쓴다고 차별이에요? 아니잖아요. 여자 락카 남자 안 쓴다고 차별 아니죠? 회사 내에 수요시설을 만드는 것도 차별 아니다. 이거는 법 제도다. 그 밖에 이 남녀고용평등법에 의해서 적극적으로 이렇게 육아를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준 경우도 아니다. 네, 성희롱은 잘 아시죠? 알 것 같아요. 네, 국가는 69페이지 남녀공용 평등을 위해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책무는 국민의 관심과 이해를 증진시키고 남녀고용 평등에 대해 평등의 실현을 방해하는 요인들을 제거하기에 노력을 해야 되고 근로자와 사업주의 책무는 남녀가 동등하게 존중하는 직장 문화를 조성하고요. 근로자는 사업주는 관행과 제도를 개선하고요. 정책은 누가 해요? 국가. 몇 년마다? 5년마다. 5년마다인데 뭐냐? 기본 계획이 있어요. 기본 계획. 기본 계획은 5년마다예요. 정책은 수시로 바뀔 수 있죠. 누가 한다? 국가가 해요. 그렇지만 기본 계획은 모두 5예요. 예? 기본 계획은 몇 년마다 하나? 그럼 5년. 임금은 몇 년? 3년. 서류는 몇 년? 3년. 명예근로감독단도 3년. 근로자 공급사업 허가도 3년. 근로자 파견사업 허가도 3년. 네. 71페이지 남녀 평등한 기회보장 대우 별 2개. 네. 외모나 이런 걸로 뽑으면 안 돼. 그렇게 했다가는 500만 원이에요. 그렇게 차별해서는. 임금은
사업주는 동일한 사업 내 동일 가치 노동에 대하여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3년에 3천만 원. 3년에 3천만 원. 위반한 경우는 500만 원. 외우시고요. 네. 72페이지. 맨 하단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의 실시. 별 3개. 성희롱 예방교육은 연 1회 이상. 근데 문제는 성희롱 예방교육은 매년 2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1년이에요. 대신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사이버 교육도 가능해요. 하지만 게시판에 올려놓는 거 안 된다. 네? 사람들이 이수했는지 안 했는지 알 수 있는 방법. 네? 보통 이렇게 클릭 해갖고 끝까지 본 거, 우리 수업처럼 끝까지 본 거가 확인돼야 돼. 다만 10명 이내 10명 이내는 취업기축도 없어도 돼요. 그렇죠? 10명이 취업기축 있어야 되죠? 10명 이내는 비치하면 되고요. 남자만 혹은 여자만 구성된 사업장은 비치만 하면 돼요. 그거 정도 하고 읽어보시고 밑에 적극적 했고 1가정 양립지원 이거는 아주 자주 바뀌거든요. 그런 자주 바뀌면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꼭 해주셔야 돼요. 네. 모성보호 배우자의 출산휴가 77페이지 맨 위에 별 3개 해주시고 이건 자주 바뀌어요. 자주 바뀐데 지금은 배우자는 며칠? 처음에는 하루였고요. 그 다음에 3일이었고요. 지금 5일 됐다가 지금 10일 됐어요. 배우자의 출산휴가는 1회에 한정하여 나눠 사용할 수 있어요. 난임치료 휴가는 3일. 최초 1일은 유급. 실질적으로 하루 준다는 거예요. 육아휴직 별 3개.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거나 근로자가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자녀인 경우 보내줄 수 있어요. 네, 육아휴직. 다만 1년 이상 1년이고 근무기한이 6개월 이상은 돼야 돼요. 들어오자마자 육아휴직 가는 거 그렇잖아요. 육아휴직이 1년인데 그쵸? 6개월은 넘어야 육아휴직 보내주죠.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을 포함해요. 육아휴직 갔다고 그거 빼지 않아요. 네. 그래서 연차에 적용되는 거죠. 기관제 근로자 파견 근로자는 78페이지 빼요. 왜 빼냐? 파견기간이 최장 2년이잖아요. 육아휴직 1년 빼버리면 1년밖에 근무 못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기간은 빼는 거예요. 파견기간. 중요합니다. 육아휴직, 육아기 단축 근로는 2회에 하나요? 2회에 한정하여 두 번 나눠서 쓸 수 있다. 라는 거예요. 넘어가고요. 가족 돌봄 한번 읽어보시고요. 분쟁의 예방과 해결, 명예 고용 평등 감독관 3년, 임기 3년, 이것만 기억해주세요. 무상금 무보수예요. 서류는 몇 년간 보존? 3년. 고용상 연령차별 금지 및 고령자 고용촉진 법률 98페이지. 제가 항상 웃으면서 얘기하는 거. 고령자는 55세 이상. 준고령자는 50세 이상 55세 미만. 고령자 인재은행 102페이지. 고령화 문제가 심각하잖아요. 그래서 고령자 인재은행은 누가 한다?
고용노동부 장관. 이게 차관으로 나옵니다. 중견 전문 인력 고용지원센터라는 게 있거든요. 위탁 운영해요. 어디서 운영하냐면 노사발전재단, 중소기업중앙회, 한국무역협회, 전국경제인연합회, 대한상공회에서 여기서 하면 40세 이상들 대상으로 대기업이나 전문 인력들을 재취업시켜주는 고용센터, 전문 고용센터라고 하는데 위탁합니다. 그런 게 있습니다. 네. 104페이지. 상시 근로자 300명 이상은 고용자에 대한 현황을 제출해야 됩니다. 예, 60세 이상이에요, 무조건. 무조건 60세 이상이에요. 물론 이제 내가 60세 이상인데 65세 한 데는 그냥 65세고, 정하지 않은 회사, 나는 우리 회사 55세로 정한 회사 다 무조건 60세. 근데 65세로 정한 데는 65세. 됐죠? 정년 제도에 대해서 300인 이상이면 제출해야 되고요. 정년 퇴직자의 재고용, 이것도 별 2개 반? 둘, 3개? 해주세요. 여기가 제일 중요한 포인트. 사업주는 고용자인 정년 퇴직자를 재고용할 때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근로기준법에 따른 퇴직금과 연차, 유급, 휴가 일수를 계산하여 다 지급하고 새롭게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정년 이후에 하시는 분들은 그냥 하면 엄청 오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 지급하고 새롭게 다시 당신 정년 이후니까 200만 원부터 다시 시작합시다.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종전과 달리할 수 없다 이렇게 나와요. 달리할 수 있습니다. 네, 고령자까지 봤고요. 파견 보호 근로자, 이거는 거의 안 나오거든요. 파견 사업자 허가 몇 년? 3년. 124년. 124페이지. 기억하세요. 물론 이제 연장 가능합니다. 파견 사원은 원칙적으로 1년밖에 근무하지 못하는데, 파견 사원, 파견 사업주, 사용 사업주 셋이서 합의 보면 1년을 연장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총 몇 년 근무할 수 있어요? 2년이죠. 기간제도 2년이다. 2년을 넘어가면 정규직으로 본다. 알겠죠? 기간제, 파견제 거의 같다고 보시면 돼요.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퇴직급여 보장법이라는 것은 퇴직금이에요, 퇴직금. 퇴직금인데, 잘 보여요. 요것만 구분할게요. 요것만 구분할 수 있으면 돼요. 퇴직금 제도, 동그라미 5번 보이세요? 보이죠? 이게 이제 은행권으로 해서 연금식으로 넣을 수 있는 방법이 있고, 그냥 자기네가 돈 모아놨다가 쌓아놓고 있다가 돈을 줄 수도 있어요. 확정급여형, 확정기여형 퇴직금 제도. 그러니까 회사에서 돈을 모아놨다가 돈을 주는 것은 퇴직금 제도고요. 확정급여형은 은행에다가 이렇게 맡기는 거예요, 연금을. 확정급여형은 뭐냐? 최종적으로 받을 돈이 확정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확정기여형은 낼 돈이 내가 이렇게 금융권에 돈 낼 돈이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그것만 확정급여형이니까 받을 돈이 정해져 있어요. 에? 확정기여형이니까 낼 돈이 정해져 있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이거 구분만 하면 돼요. 다른 거 이해하지 마세요. 응? 여기 보면 확정급여형, 퇴직금 받을 수준이 이미 결정되어 있잖아요. 확정급여니까. 확정기여형은 사용자가 부담할 수준이 사정에 결정되어 있어요. 사용자가 낼 돈이 결정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여잖아, 기여하는 거잖아, 다른 사람에게. 그러니까 낼 돈이 정해져 있고 받을 돈이 정해져 있어요. 확정급여형, 확정기여형. 됐죠? 요것만 구분해 줄 수 있으면 돼요. 그러면 그 문제밖에 안 나옵니다. 퇴직금은 14일 내, 근분정산도 14일 내. 고용정책기본법. 고용정책. 이제 어떻게 나갈 바. 이 전체적인 그림이에요. 알겠죠? 고용정책기본법.
고용정책기업법. 누굴 대상으로? 취업할 의사가 있는 실업자도, 고용된 사람도 다 대상으로 고용정책을 짜겠죠. 그죠? 기본 원칙. 근로자의 직업 선택의 자유와 근로의 권리를 확보하도록 할 것. 사업주의 자율적인 고용 관리를 존중할 것. 구직자의 자발적인 취업 노력을 촉진할 것. 맨 밑에 고용정책은 국가 지방자치 간 공공부문 민간부문 간의 협력을 바탕으로 수립 시행할 것. 여기에 막 타율적인 사업주의 고용관리를 관리감독할 것. 이러면 안 되죠. 고용관리를 존중해야지. 그거에 맞춰서 고용정책을 수립해야 되는데 정책은 국가가 하고 수립은 몇 년마다? 5년마다. 예, 178페이지 고용정책 기본계획은 5년마다 고용정책을 하려면 그 고용정책을 심의하는 위원장은 누가 돼야겠어요? 고용노동부 장관. 그죠? 응? 절 보세요. 믿습니까? 고용정책이니까 고용노동부 장관이에요. 그보다 좀 작은 고용보험심의회가 있거든요. 고용보험심의회. 우리 고용보험으로 실업급여 받잖아요. 그건 노동부 차관이에요. 고용정책은 심의위원이 30명, 고용보험심의위원은 20명. 구분할 수 있겠어요? 큰 고용정책은 장관이, 심의위원은 30명, 고용보험은 차관이, 심의위원은 20명. 이렇게 나간다. 180페이지. 고용정책 심의위원회 위원장은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을 구성하고 위원장은 누가 된다? 장관. 정책이니까 장관이 해야죠. 고용보험은 누가요? 차관이 하고 위원은 20명. 오케이. 점수 하나 맞춘 겁니다. 고용 형태에 대한 거는 300명 이상은 매년 제출해야 돼요. 우리 회사에 대해서. 한국고용정보원과 자아벌트 182페이지. 한국고용정보원 여기 광주에 있거든요. 한국고용정보원에서 뭐 고용정책 짜고 뭐 심리검사 뭐 올려주고 교육 프로그램 만들고 하는 데가 한국고용정보원이에요. 법인 줄보세요. 법인에 줄보세요. 그리고 한국고용정보원은 고용노동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분사무소를 둘 수 있어요. 그 다음에 한국자벌드 법인 써있죠. 183페이지 동문회 4번 별 3개. 한국자벌드는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조달하기 위하여 입장료, 체험 관람료, 광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근데 할 수 없다 이렇게 나와요. 왠지 나라에서 하니까 할 수 없다고 할 수 생각하는데 문제가 그렇게 나와요. 187페이지 대량 고용 변동 신고 등의 법률. 대량 고용 변동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300명 미만인 사업장은 30명 이상, 상시 근로자 총수의 100분의 10 이상. 그러니까 보통 10%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고용 변동도. 다음 페이지 고용 변동 신고 시 이직하는 근로자 수에 포함되지 않는 사람, 일용 근로자, 수습기간 근로자, 자기 사정으로 퇴직하는 사람, 천재지변, 상시 근로가 필요하지 않게 고용된 사람, 이런 사람들은 해고 뭐 이런 거 아니잖아요, 사실. 네, 실업 대책 사업 별표 2개 해주시고, 여기 이거 뭐예요? 6개월 이상 기간을 정하여 무급으로 6개월 동안 무급이면 실업자를 보는 거예요. 네, 직업 안정법 볼게요. 여기 잘 보세요. 고용정책이 큰 거잖아요. 그죠? 큰 거예요. 직업 안정은 직업 안정에 관한 부분이에요.
그죠? 직업 안정. 직업 안정은 주로 고용 서비스 센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근로자 직업 훈련 개발법은 직업학교로 생각하시면 돼요. 안정은 고용센터. 안정시키잖아요. 고용센터에서 서로 수급해주고. 고용센터, 고용 서비스 하는 것은 직업안정법이고, 교육시키고 훈련시키는 것은 직업능력 개발법이에요. 그거 구분해 주시면 돼요. 용어의 정의 별 2개. 직업 소개, 직업지도 좀 구분해 보세요. 무료 다 구분해 보시고, 근로자 공급 사업 203페이지 7번 동그라미 7번. 공급 계약에 따라 근로자를 타인에게 사용하게 하는 사업을 말한다. 다만 파견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이거 따로 배우예요. 근로자 파견 사업이에요. 고용 서비스, 구직자 또는 구직자에 대한 고용 정보 제공 및 직업 소개, 직업 지도 또는 직업 능력 개발 등 고용을 지원하는 서비스를 고용 서비스라고 한다. 네, 204페이지. 고용 서비스 우수 기간. 예를 들어서 민간에 고용 서비스 우수 기간이 있거든요. 어디가 있을까요? 뭐 인지어스, JM 커리어 뭐 이런 데가 다 고용 서비스 기관이잖아요. 그죠? 이런데 우수 기간을 인증하는데 인증은 몇 년? 3년. 물론 다 재인증 받을 수 있어요. 파견사업, 공구사업 허가사항은 몇 년? 3년. 206페이지 직업 소개 원칙 별 2개. 직업 안정기관의 장은 구직자에게 그 능력에 알맞은 직업을 소개하고 구인자에게는 구인 조건에 적합한 구직자를 소개하도록 해야 한다. 직업 안정기관의 장은 광범위한 지역에 걸쳐서 직업 소개하도록 노력을 한다. 맞아요, 틀려요? 네, 저기 울산 가라고 해. 근데 광범위하게 소개하라고 그러면 왠지 맞는 것 같아. 그죠? 문제가 그렇게 나와요. 거기 사람을 맞게 하는 거죠. 모든 직업 정보는 모든 사람에게 열려 있어야 합니다. 맞아요, 틀려요? 열려서 제공해야 된다. 아니지. 그 사람이 맞는. 지금 그 50대 주부가 와서 회사 취직해달라고 막 이렇게 구직 등록했는데 농구해 보세요. 영화배우 되세요. 막 이러면 되겠어요? 안 되겠잖아요. 네, 그렇게 나와요. 네. 직업 소개 사업 208페이지. 무료 직업 소개 사업, 유료 직업 사업. 네, 무료 직업 소개 사업 별 2개. 무료 직업 소개 사업이잖아요. 무료 직업 소개 사업은 국내 무료 직업 소개 사업과 국외 무료 직업 사업이 있어요. 국내는 지자체에서 해. 그래도 외국에 하는 거는 고용노동부가 할게. 네? 됐죠? 국내는 지자체에다가 신고해. 국외는 고용노동부에 신고해. 응? 무료는 그런 거예요. 유료 직업 소개 사업 별 3개. 국내 유료가 있고 국외 유료가 있어요. 국내는 지자체 등록해. 돈 받으니까 등록해야지. 신고만 했으면 되겠어? 국외는 고용노동장관에 등록해. 등록이라는 것은 요건을 갖추어 내는 게 등록이고요. 신고서 하나 갖고 제출하는 게 신고사항이에요. 그런데 허가는 뭐냐? 안 되는 것을 대기해 주는 게 허가사항이에요. 그 구분을 해줄 수 있으면 돼요. 동그라미 4번 볼게요. 3번 볼게요. 등록을 하고 유료 직업 소개 사업을 하려는 자는 둘 이상의 사업소를 둘 수 없어. 다만 직업 상담사 등
자격이 인정되는 사람들을 한 명 이상 고용하면 괜찮다는 거예요. 뭐냐 이거예요. 내가 여기에다가 요 건물에다가 유료 직업 소개 사업소 차렸어. 저기 분당에도 차렸는데 직업 상담은 하나야. 그럼 저기 못 차린다는 거예요. 근데 저기도 직업 상담은 뽑았어. 그러면 차릴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거 헷갈리게 만든다. 그러니까 직업 상담은 하나씩은 있어야 된다. 어디 가든. 등록을 하고 유료 직업 소개서를 하는 사람은 이 요금표가 있어요. 직업 소개소에 가면 요금표가 있거든요. 다만 헤드헌팅은 상관없이 받을 수 있어요. 고용노동부 정하는 고급 전문 인력을 소개하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에 정한 요금을 구인자로부터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헤드헌팅을 하면은 저기 구직자는 안 내잖아요. 회사에다 받잖아요. 네, 직업정보 제공 사업자에 대한 준수사항 212페이지. 준수사항. 여기서 중요한 건 이거예요. 3번, 동그라미 3번. 구인자의 업체명이 표시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예를 들어서 직업정보 소개 사업을 했는데 내가 채용하는 것처럼 이렇게 보일 수 있잖아요. 네?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구인자의 연락처가 사서함 등, 이게 옛날 얘기예요. 사서함 있었잖아요. 그렇게 표시되어 갖고 구인자의 신원이 확실하지 않은 구인 광고는 게재하지 아니할 것. 어디서 뽑는지 모르는 건 게재하지 않을 것. 우리 지하철역에 뭐 김부장 써 있고 어디서 수행하는지 모르는 그 명함들 있잖아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직업 정보 제공 매체의 구인 구직 광고에는 구인자, 구직자의 주소 또는 전화번호를 기재해야지 내 거 기재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5번. 직업 정보 제공 매체 또는 직업 정보 제공 사업의 광고문에는 무료 취업 상담, 취업 추천, 취업 지원 이런 표현을 하면 안 돼요. 6번. 구직자의 이력서 발송을 대항하거나 구직자에게 취업 추천서를 발부하지 아니할 것. 그런데 요거는 그 일부 법에서 합의에 의하면 가능해요. 협업 금지, 이거 별 3개인데 이게 옛날에는 파견 사업하고 유료 조교 사원이 막 인신매매 막 이런 거 할까봐 결연 중개업은 안 되고 숙박업 안 되고, 네? 유흥주점, 그러니까 주로 다류, 차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좀 이렇게 다방 뭐 이렇게 옛날식으로 그런 것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단란주점, 유흥주점 안 돼요. 알겠죠? 네, 옛날에 막 이렇게 인신매매 뭐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넘어가고요. 근로자 파견 사업이랑 근로자 공급 사업은 다 허가예요. 214페이지. 그 정도만 알아주는데 몇 년? 3년. 그 두 가지만 허가예요. 사실상. 네. 문제 볼게요. 215페이지. 국내 무료 직업소에서 어디? 지자체. 신고. 215페이지 맨 밑에 별 3개. 2개는 노동부 장관 신고. 국내 무료는. 국내 직업 소개, 유료 직업 소개는 지자체 등록. 9개 유료 직업 속에서는 고용노동부 장관 등록. 직업 정보 제공, 9개 취업자 모집, 근로자 공급 사업. 직업 정보 제공 신고, 9개 취업자 모집 신고, 근로자 공급 사업 허가.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근로자 공급 사업, 근로자 파견 사업 허가. 요 정도고, 국내 무료 직업, 9개 무료, 국내 유료, 9개 유료. 요것만 구분해 줄 수 있으면 돼요. 네,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은 실업급여랑 직업훈련을 위해서 기금을 모아놓은 거거든요. 232페이지. 고용보험법 맨 첫 페이지. 뭐라고요? 실업급여 주고 훈련하기 위한 돈에 대한 법이에요. 돈에 대한 법이에요. 고용보험법 누굴 대상으로 해요? 취업자와 취업하지 못한 자를 대상으로 하겠죠. 일용 근로자 1개월 미만 고용되는 사람 적어주시고, 고용보험의 관리는 장관이 하지만 고용보험 위원회가 있거든요.
234페이지. (233페이지) 고용보험위원회라고 있죠. 여기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해서 20명이고 누가 한다? 차관. 근로자를 대표하는 사람 뭐 어쩌고저쩌고 하고요. 네, 235페이지 적용제외 근로자, 고용보험 적용제외 근로자 주 15시간 미만이라고 했죠. 15시간 4주면 몇 시간이에요? 60시간 미만이에요. 그러니까 월로 따지면 60시간, 주로 따지면 15시간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는다. 왜? 주유랑 연차 안 줘도 되잖아요. 예. 이 사람들은 그냥 알바다. 아주 단시간 알바다. 아주 단시간. 진짜 단시간이에요. 초단시간. 그리고 국가공무원, 사립교직원, 그리고 우체국 직원. 네, 피보험자의 관리 235페이지 하단 별표 치세요. 피보험자가 고용보험법이 적용되는 사업에 고용된 경우 뭐냐면 쉬는 시간 없이 2시간 해서 미안해요. 네, 이거 되게 중요해서 그래요. 피보험자가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사업자 안 되는 데도 있나요? 동종 가족이 하는데 아예 15시간만 하는데 이런 데는 안 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근데 고용소 거의 모든 사업장이긴 해요. 그러면 그 사업장에는 그냥 고용된 날 입사일이에요. 입사일. 다음 페이지. 적용 제외 근로자였던 사람이 적용을 받게 된 경우. 이게 뭐냐? 내가 주 15시간 미만으로 일하다가 내가 이제 16시간 이상 근무해. 주 60시간 이상 월 근무해. 적용 제외 근로자였지? 그죠? 근데 적용 제외 근로자가 아닌 적용 근로자가 됐잖아요. 그 적용을 받게 된 날, 그러면 입사일이랑 다르죠. 뭐야? 고용일이랑 다르잖아요. 응? 보험관계 성립일 전에 고용된 근로자. 내가 주 16시간 이상 근무했어. 에? 근무했는데 보험 안 들어줬어. 응? 안 들어줬어. 그런데 원래는 적용 근로자였잖아요. 그러니까 그날 보험관계가 성립된 날. 예. 역시 마찬가지예요. 자영업자인 피보험자 이거 뭐냐면 자영업자도 자발적으로 고용보험 가입할 수 있어요. 내가 고용보험 가입할 수 있거든요. 돈 내서. 자영업자는 안 해도 돼요. 근데 난 자영업자인데 고용보험 가입할래 하면 가입한 날. 근데 내가 자영업을 10년 전부터 했을 수도 있고 1년 전부터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가입한 날 됐죠? 이해되셨죠? 요게 문제가 엄청 잘 나오는데 엄청 잘 틀려. 네, 그 다음 것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은 맥락으로 이해해 주시면 돼요. 내가 주 15시간 이상 60시간 월 60시간 이상 근무하다가 이제부터는 15시간 미만으로 근무해. 그럼 적용 제외된 날, 적용 제외된 날. 예? 보험관계가 소멸했어요. 보험관계가 딱 끊어졌어요. 그러면 소멸한 날 이직했어요. 언제 이직했어요? 내가 오늘까지 근무했어요. 그럼 다음날. 그 다음날이죠? 죽었어요. 오늘 아침에 딱 출근하다가 내가 죽었어. 그럼 내일. 그 날까지는 가능하다는 거예요. 자영업자가 피보험자가 된 경우 부보험관계가 소멸하는 날. 내가 이제 안 할래. 고용보험 안 낼래. 그래서 소원한 날.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걱정된다. 네, 실업급여. 별 3개 혹은 4개. 실업급여는
구직급여가 있고 취업 촉진수당이 있어요. 구직급여는 뭐냐? 실업하면 돈 주는 거. 어? 구직 촉진수당은 뭐냐? 열심히 너 노력하면 조금 인센티브 줄게 라는 거예요. 이 모두를 뭐라고 한다? 실업급여.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거를 구분하지 못합니다. 나 실업급여 받으러 갈래? 이거 아니에요. 구직급여 받으러 갈래. 왜 구직급여냐? 구직 활동을 하니까 주는 거예요. 에? 그런데 실업급여에는 취업 촉진수당이 있어요. 취업 촉진수당. 구직급여 외에 취업 촉진수당이 있어요. 조기 재취업하면 수당을 줘요. 실업기간이 6개월인데, 그러니까 구직급여 수급기간이 6개월인데, 3개월만 갔다가 취업하면 나머지 2분의 1을 돌려줘요. 직업능력 개발수당. 직업학교에서 수업 들으면 돈 줘요. 교통비랑 훈련비. 광역구직활동비. 내가 서울 사는데 내 직업능력으로는 울산 내가 자동차로 끝내주는데 울산 가서 해요. 그러면 교통비. 나 자동차 전문 기술이 있어서 울산 현대자동차로 입사할 거야. 거기서 입사시켜준대. 2주비. 이걸 줘요. 아, 그러면 실업급여는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이 있는데 이 취업촉진수당은 별도이구나. 별도인데 이것을 외우셔야지. 어떻게 외우냐? 여기 연식이 조금 젊으신 분 빼고는 가수 이강조를 아세요? 가까이 하기엔 너무 먼 당신. 가까이 하기엔 아시죠? 이강조의 직업은 여기 보면 이주비 이, 광역구직활동 광, 조, 그리고 직업. 이강조의 직업은 가수잖아. 네, 이강조의 직업은 그러면 이제 맞추는 거예요. 왜 이렇게 외우느냐? 노동관계법은 2차가 없어. 찍기만 하면 돼. 이강조 직업만 찾으면 돼요. 이강조 직업. 이게 근데 현실적으로 구직급여하고 취업 촉진수당 두 가지를 다 받을 수 있나요? 네. 다 받을 수 있죠. 시간이 없는데 예를 들어서 실업급여 받다가 나머지 기간 2분의 1 받죠. 받을 수 있죠. 직업능력 개발수당 보통 다 직업학교 가요. 뭐 여성인력센터나 뭐 이런 데 가서 수업 받죠. 그럼 훈련수당 받아요. 받을 수 있죠. 광역구직활동비 내가 저기 교통비 제출하면 줘요. 면접 보고 왔어요. 교통비 줘요. 네, 이주비도 마찬가지고요. 넘어갈게요. 이거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구직급여의 수급요건 별 3개. 예. 18개월 동안 180일. 6개월 이상인 거예요. 18개월 동안 60일, 180일 이상. 6개월 이상이 내가 가입되어 있으면 돼요. 예, 이전. 내가 실업급여를 받고 난 이후에 18개월 동안 6개월 이상을 고용보험을 냈으면 받을 수 있어요. 이직 후 지체 없이 가야 되고요. 넘어갈게요. 네, 대기 기간은 며칠? 7일. 7일 동안 돈 안 줘요. 왜? 취업할지도 모르니까. 네, 243페이지 별 3개 여기. 네. 50세 미만과 50세 이상. 이거 바뀌었거든요. 50세 미만은 120일부터 시작해요. 50세 이상도 120일부터 시작해요. 다만 50세 미만은 30일씩 추가하면 돼요. 120일, 150일, 180일, 210일, 240일. 그쵸? 그래서 8개월이에요. 1년 미만, 1년에서 3년, 3년에서 5년, 5년에서 10년, 10년 이상. 이거 외울 수 있어요. 50세 이상은 똑같이 120일, 4개월부터 출발하지만 1년 이상이면 180일, 210일, 240, 270, 30일이 더 많아요. 50세 이상은. 됐죠? 네. 수급 자격 제한이 되지 않는 정당한 사유. 한번 읽어보시고,
궁금하신 거는 노동관계법을 노동관계법을 수강 신청을 하시라. 아, 노동시장론 신청했어요? 수강 신청. 빨리 하세요. 꼭 지금 10명밖에 안 되고 폐강위기야, 폐강위기. 그냥 할게요. 네, 하시고. 노동 시장론이요? 네, 요번에 새로 찍었거든요. 또 네. 새로 찍고 있어요, 지금 막. 노동 시장. 노동시장론. 어디에 있냐? 청소년학과에 개설되어 있어요. 아, 꼭, 학과에서도 들을 수 있어요. 당연히 들을 수 있죠. 네, 이 사람, 들은 사람만 대상으로 동호회 만들 거예요. 자격증만. 자격증만 해갖고 100% 합격을 목표로. 지난 학기에 듣는데 들었더니 들었어요? 조금 빼고. 네, 들었으면 동호회 자격증만. 따졌어요? 이거 뒷상사 다시 따졌어요? 따지는 않는데 요즘 시험을 들었다고. 우리나라에서 100% 합격을 해야지. 네. 동호회 그냥 일기 자격증만 해갖고 이제 기수를 해갖고 그 사람들 거의 합격시켜 드리려고. 네. 녹음됐습니다. 예. 여기 노조 저장되어 있고, 저는 이 업계에 처음에 직업상담사로 시작했어요. 제 직장이. 예? 그래서 이 업계에 안 가본 데가 없어요. 그리고 다 있고, 사람들이. 그리고 공무원 가점도 있잖아요. 교수님 그 기술원 같은데 직상사 과정 뭐 단기로 교육하는 거 네. 네. 괜찮은 것 같아요, 아닌 것 같아요? 괜찮아요. 그거 들으면 거의 합격해요. 그래도 60일 이상 되는데. 네, 60일, 그냥 한, 최소 40일? 왜요? 그거 가르치려면 그 정도는 해야 돼요. 물리적으로. 4개월 같은 4개월 과정, 그건 긴 거예요, 긴 거. 그건 이제 정부에서 이렇게 돈 많이 받으려고. 네, 247페이지가 안 나오지만 자영업자도 이렇게 가입하면 돈 준다. 구직급여, 자영업자도. 네, 248페이지 육아휴직급여. 네, 248페이지 육아휴직급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육아휴직을 시작한 후 1개월이 지난 날부터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데, 육아휴직이 1년이잖아요. 1년이 끝나고 12개월, 1년 내에 신청하시면 돼요. 다만 신청할 수 없었으면 30일. 그 사유가 끝났는데 30일. 출산 전후 휴가, 통상임금. 네. 읽어보시면 되고요. 네, 이런 육아휴직 급여도 마찬가지로 3년. 임금은 소요 3년이죠. 뭐. 네, 이제 직업능력개발법 마지막 이거든요. 그 개인정보보호법이랑 그 뒤에 채용서류는 한 문제가 나왔어요, 여태까지. 그리고 최근에 들어온 법이고요. 그리고 개인정보보호법은 한번 읽어보시면 한 번도 안 났어요. 개인정보보호법은.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명칭이 바뀌었어요. 국민평생직업능력개발법으로 근로자 직업능력개발법. 네, 3시 1분인데 10분 내로 끝내게요. 네, 용어의 정리 269페이지. 모든 국민에게 평생에 걸쳐 직업에 필요한 직업능력 수행을 습득 향상시키기 위한 훈련을 말한다. 공공직업훈련시설이 있고 지정직업훈련시설이 있죠. 공공직업훈련시설은 공공단체에서 하는 거예요. 지자체나 서울시 여성능력개발원 이런 데 있죠. 그건 공공이에요. 노동부 장관의 승인을 받으면 되고, 지정은 뭐냐? 직업학교. 하여튼 직업학교도 많잖아요. 그 직업학교는 그냥 그 시설이 제대로 갖췄으면 지정해줘요. 여기 너네 제출하면 딱 보고 지정해줘요. 네,
269페이지 국민 생애에 걸쳐 체계적으로 실시되는 게 원칙이에요. 이게 별 2개. 직업 능력 개발 훈련은 국민 생애에 걸쳐. 270페이지 직업 능력 개발법, 직업 능력 개발 훈련의 기본 원칙. 직업 능력 개발 훈련은 민간의 자율과 창의성 존중, 노사의 참여와 협력을 바탕으로 성별, 연령, 실체적 조건, 고용, 시장 상태, 사회적 신분 등의 차별이 있어서는 안 되고요. 모든 법은 성별, 연령, 신체적 조건, 고용 형태, 신앙 차별해서는 안 돼요. 그런데 근로기준법만 국가가 들어가요. 국가. 예. 근로기준법은 국가가 들어갑니다. 그런데 다른 법은 국가가 안 들어가. 왜 안 들어가? 외국인 노동자랑 차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그런데 근로의 기준법은 기본적으로 국가도 차별하면 안 된다. 네, 직업 능력 개발 훈련이 중요시되어야 할 대상들 별표 3개. 네, 직업 능력 훈련이에요. 훈련. 고령자, 장애인, 수급권자, 유공자, 보훈 대상자, 유공자, 제대군인, 여성 근로자, 중소기업 근로자, 일용 근로자, 단시간 근로자, 기간제, 파견 근로자. 어때요? 우리의 계층에서 어려운 분들이죠. 대기업 빼고. 오케이. 대기업 빼고다. 대기업 빼고. 네, 국가 및 사업주의 책무. 시책을 마련한다. 시책, 정책, 어디가 누가 한다? 네, 직업능력개발 기본법은 몇 년마다 수립한다? 271페이지 5년마다. 네, 직업능력개발 훈련의 구분 및 실시 방법. 요 272페이지 이거 별 3개 해주시고요. 네. 사람을 입직시키기 위해서는 회사에, 그러니까 근로자로 하나의 근로자를 만들기 위해서는 양성 과정이 있고요. 향상 과정, 양성한 다음에 향상해야 되죠. 그리고 어느 시점에서는 전직을 해야겠죠. 전직. 예? 그래서 훈련 목적에 따라서 양성, 향상, 전직. 예? 사람을 놓고 양성하죠. 군인들을 양성했어요. 그리고 나서 더 좋은 군인이 될 수 있도록 향상시켰어요. 그런데 계급정년이잖아요. 군인들은 전직시켜야 되잖아요. 41살부터 거의 쭉 가더라도 연금 받는 사람이 소령제대 많이 있거든요. 이런 사람은 전직시켜야 되잖아요. 그럼 똑같은 거예요. 목적에 따른 부분은 그거예요. 실시 방법 어떻게 하느냐? 모여서 하는 집체. 아니, 모이지 않아. 원격, 온라인, 줌. 온라인이랑 줌이랑, 온라인이랑 모여서 하는 거랑 섞었어. 혼합. 그리고 산업체로 가서 현장 훈련. 산업체로 가서 실습해보는 거야, 실습. 그래서 다음 중 실시 방법에 따른 구분이 아닌 것은 1번 현장 훈련, 2 원격 훈련, 3 집체 훈련, 4 전직 훈련. 예, 그렇게 문제 나와요. 네. 273페이지 훈련 계약과 권리 의무. 네, 별 3개. 네, 이게 제일 중요해요. 동그라미 2번 훈련 계약과 권리 의무 법 구조 별 3개. 동그라미 2번 사업주는 우리 직원들을 훈련 계약을 통해서 직업능력 개발 훈련 기관에 보내서 공부를 시킬 수 있어요. 훈련을 시킬 수 있어요. 교육을 시킬 수 있는데 교육을 시켜줬으니 사업주가 지정하는 업무에 일정 기간 종사하도록 하는 거죠. 공공기관 막 유학 보내주기도 하고 어디 뭐 보내주기도 하잖아요. 연수. 그러면 기간 동안 종사할 수 있어요. 교육훈련 받았더니 바로 이직해버려요. 안 된다는 거예요. 에? 이 경우 그 기간을 5년 이내로 하되 직업능력개발기관에
3배를 초과했었다. 이거죠. 5년이에요. 최장이 5년이고 내가 1년 과정 갔다 왔어. 그럼 몇 년까지 해야 돼요? 3년간 묶어놓을 수 있다는 거죠. 3년간. 예? 그쵸? 2년간 갔다 왔어. 연수. 그러면 6년이어야지만 5년이죠. 최한이. 예. 그렇게 기억해 주시면 돼요. 네, 넘어가고요. 네, 282페이지. 282페이지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의 결격 사유 및 자격 취소. 다음에 어느 하대에 해당되는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가 될 수 없다. 피성년 후견인, 피한정 후견인 뭐 그런 거다 하시고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2년. 뭔가 이렇게 처벌을 받아갖고 2년이 지나지 않은. 그런데 처벌을 다 받지 끝내지 못했어. 안 되겠죠, 아예. 그죠? 안 돼. 자격이 취소된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네. 자격 취소. 거짓, 자격증을 빌려준 경우. 자격증 빌려준 경우 안 된다. 취소된다. 이거 기능대학 해야 되나? 잘 보세요. 기능대학은 보통 대학은 어디 소관이냐면 교육부 소관이에요. 그런데 특별히 교육부랑 고용노동부가 관리하는 데가 기능대학이에요. 흔히 말해서 폴리틱대학. 교육부랑 산업자원통상부가 관리하는 데가 그 산기대 있죠. 산업기술대학교 경기도에 있는 거 있잖아요. 시흥시에 있는 거. 네. 그런 데가 이제 산업부 이런 데 일단 같이 교육부가 해요. 나머지는 다 교육부가 하고. 근데 기능대학을 설립하려면 고용노동부 장관과 교육부 장관이 협의해야 돼. 그래서 최종적으로 누가 인가해? 교육부 장관이. 대학은 원래 그런 거니까. 교육부 장관이잖아요. 기능대학은 다음 페이지 284페이지 그 특성을 고려하여 다른 명칭을 사용할 수 있죠. 뭐라고 써요? 폴리텍 대학으로 쓰죠. 네, 고생하셨고요. 아니, 직장사랑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라고 훈련교사는 내가 직업상담사 자격증 가르칠 뿐만 아니라 뭐 프레싱 가르치는 사람도 있고 도배 가르치는 사람도 있고 직업능력 훈련교사. 상담원은 상담원이에요. 거기 훈련교사 많잖아요. 디자인도 가르치고 컴퓨터도 가르치고 엑셀도 가르치고 그걸 직업능력 훈련교사라고 합니다. 네, 나머지 두 가지는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